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TV로 뵙다가 이렇게 라디오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예, 그러네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더 라디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왜 나 박성준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1년 시점에서 새로운 리더십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내란 이후에 이제 국가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성장, 새로운 어떤 AI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했는데 이걸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정당이거든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일기 체제에서 좀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출발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기 지도 체제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정권의 성공의 향배는 어디에 있냐면 집권당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그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일기 체제에서 미흡했다라는 말은 뭐 바꿔 얘기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잘 못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지금 뭐 보면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당대표 일기 체제가 불협화음이 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이 불협화음이 내는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일을 할 때는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뭐 설명 안 해도 서로 눈빛과 몸짓만 해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당의 분열 양상, 갈등 양상이 지금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 치열한 싸움들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체제의 리더십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양상이 아주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면 계파별 싸움 양상이잖아요. 그렇게 아닌가요? 이제 비춰지는 면이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이제 노선 투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지도 체제가 그러면 견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당정청 원팀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당원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여당인데도 여당 안에서 이재명 정부를 좀 견제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 좀 지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나머지 그룹들에 있어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노선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노선에 대한 시각을 굳이 따지자면 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이 최고위원 그룹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후보 네. 그리고 한민수 후보 그리고 최민희 후보까지 세 분이 명확한 친청계라고 하면 이 박성준 의원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같이 제가 일을 해왔고 원내대변인, 당대변인, 수석대변인을 했고요. 또 원내 수석도 했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무 이실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제가 같이 짜고 또 추진했던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그때 그 지도 체제 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같이 하면서 제가 원내 수석을 했기 때문에 내란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제가 또 원내 수석을 하면서 내란을 진압하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재명, 김민석, 박성준은 원팀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네. 이미 입증됐고 결과로서 말해주고 성과로서 말해줬기 때문에 이기 지도체제에서는 그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도체제 확립에 있어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제가 같이 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뭐가 좋아질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중도 실용주의라고 해서 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도 실용주의 측면에서의 AI 시대에서의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당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는
주의 주장과 선언을 통해서 정책 전선을 치고 그런 네. 당대표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집권당은 일과 성과 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략가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민석 당대표가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총리로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뿐만 아니라 입법 실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송영길 후보는 아니고요. 송 대표도 뭐 여러 이제 훌륭한 면은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의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 보면은 실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그런 역할을 저는 다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네, 뭐 실제로 그 내부에 계시니까 송영길 후보는 지금 김민석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온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냥 본인이 당대표 되려고 하는 것 같네 이런 분석도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모든 정치인은 네. 자신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뛰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난 당대표가 뛰었는데 뭔가 누구의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송 대표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있잖아요. 육선의 의원에다 또 당대표도 했고 또 인천시장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그 역할을 가지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택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송 대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경선 내일 끝나고 그 후보들의 발표되고 8월 17일까지 그 뛰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내일 예비 경선 발표는 몇 시에요? 5시 반에 이제 대기하라고 하는데 네. 아마 5시 반 이후면 6시쯤은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은 이제 이 당대표 후보 3분 그리고 이 최고위원 후보 5분. 아니 최고위원은 8명입니다. 8분이죠. 14명이 최고위원 나왔는데 8명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저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뭐 들어가시기는 뭐 저 바라는데 아니 친청계 후보는 3분으로 그냥 대충 압축이 돼 있는데 이 비청계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이름을 하나 짓겠습니다. 친청계가 아닌 분들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구별이 경쟁이 더 치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비경선. 친명 후보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친명 예. 후보 대 친청 후보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예. 워낙 이제 많은 좋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 선의의 경쟁 속에서 내일 예비 경선에서 8명이 추려진다고 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선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좀 더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되겠죠. 네, 뭐 당내 이슈도 좀 짚어볼게요. 요즘 유시민 작가가 연예일기 유튜브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뭐 굉장히 발언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뭐 어물전에 뭐 비린내가 있다가 이 원로를 틀어막으면 썩은 내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극언에 가까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러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생각한 뭐 여러 얘기들이 있겠죠. 왜 그러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제 불만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화법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도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유시민 작가가 바라볼 때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미진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저격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네. 비수를 들이고 있지 않아요. 언어를 보면은 필패할 거라고 하는 거라든가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비린내 썩은 내까지 얘기하는 정도를 보면은 유시민 작가답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는 공격의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비수를 들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책임 있는 대통령이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 여러 과정들을 다 듣고 수기하고 공론화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거를 저는 유시민 작가가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유시민 작가는 이 여권의 빅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권이 만들어 놓은 이 현재 대통령을 이렇게 극언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경고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 비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 이제 검찰 개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극언의 언어를 쓴다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정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형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정치 비평을 통해서 정권이라든가 동지들이 같이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 책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균형이 좀 깨져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정치 플레이로 지금 뛰고 있다고. 네, 뭐 유시민 사실상 작가 정치에 그렇죠. 사실상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정치인이 됐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과 방향에 맞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공격의 언어를 써서 지금 정치적 전선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유시민 작가가 정치 비평을 넘어서 정치인이 돼 왔다. 그리고 그 정치 언어 자체가 좀 넘지 않아야 선까지 넘어온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신천지가 이게 국민의힘에만 입당을 해서 뭔가 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주장은 있었는데 민주당에도 했었나? 뭐 이런 의심도 드는데, 김민석 후보가 아직까지 뭐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 단체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라고 할까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전 대선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차례 했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통일교라든가 신천지가 당원 가입을 하고 대선에 개입했고, 그것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는 계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종교단체, 종교 집단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판을 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종교단체들이 민주당에도 혹시 모를 그런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판을 흐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당법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중당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뭐 서로 정당 당원 명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당적이 가능하죠, 항상. 네, 그런 가능하고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제에 그런 제도적 개선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뭐 김민석 후보는 뭐 정청래 후보라는 이름 자체를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리해야 된다. 여기 그 주장까지만 했는데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신천지 문제가 이거 커지면 전당대회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치 개입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정당이 살아 숨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이런 신천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당히 도려내자, 이렇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겨냥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이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당이 활동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의 생명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종교 집단이 정치 개입을 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뭐 대통령 집합 문제가 또 굉장히 큰 화제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매각하면서 29억에 팔고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돈을 꿔준 셈이 돼서 이게 본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이 꼼수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항상 꼼수를 쓰니까 꼼수를 보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도로 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집을 파는데 막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꼼수 부렸다고 하면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할 리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워낙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매도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매수인의 그 금전적인 상황도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심플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 쟁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아니 국민의힘에 다세대 주택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다주택자들. 네. 강동혁 대표도 다주택자 아닙니까? 일단 뭐 그런 문제부터 좀 지적을 하지 왜 뭔 다 팔았다 그래요. 집 한 채 있는 집 한 채를 파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안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보안수사권 문제도 좀 짚어보죠. 자,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꽤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 결론 난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민당 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검찰 수사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게는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집중됐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불안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것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 전에 빨리 처리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지난번에 의원총회 하는 거 보니까 이 안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안을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법안 소위에서도 일주일인데 4번을 열어서 김승원 의원이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충분한 쟁점에 대한 토의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겠습니다. 안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아서 왜 나 박성준은 어떤 최고인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슬로건이 예. 민주당의 승부사고 집권 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예요. 제가 원내수석하고 당 대변인 하면서 아주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압도하면서 저희의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정치 전선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민주당의 이기는 정당, 강한 정당, 유능한 정당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6시쯤까지는 소식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다른 후보들께서도 혹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직격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고 편성욱의 뉴스 직격은 내일 오후 5시에 정확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